9월 28일 월요일 유교학 2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이번 주 주중에는 이제 즐거운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네요. 자, 이제 오늘은 챕터 18 파트 2에 해당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주로 있어 그리고 3멤버링의 에폭사이드 링의 반응에 대해서 링이 오프닝이 되는 그 LCD가 컨디션에서 그런 반응들을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에폭사이드의 두 번째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링이 오프닝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옥시전을 기반으로 하는 알코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있어, 그리고 뭐 사이클릭 있어, 그리고 에폭사이드, 에틸 옥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에 대한 케미스트리가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설퍼를 가지고 있는 설파이드라든지 사이올이라든지 뭐 설펀 이런 것들, 그 설퍼 애널로그에 대한 케미스트리를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챕터 18의 그 파트 1을 충실하게 그 복습을 하게 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듯이 에폭사이드 링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할게요. 1학기 때 배웠듯이 그 사이클릭 화학 물질들은 이 링을 이루고 있는 카본 수에 따라서 미니멈 3개, 그러면 3멤버 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4개, 5개, 6개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사이클릭 유효항목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3멤버에서부터 6멤버까지 그 스테어빌리티, 안정성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3멤버하고 4멤버링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언스테이블하죠. 반면에 5멤버하고 6멤버 링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 컴파운드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해요.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링을 이루고 있는 그 이너 앵글, 소위 말하는 링 스트레인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제 싱글 본드를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 컴파운드인 경우는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트라헤드럴한, 즉 앵글이 약 109도, 아이디얼한 그런 이제 앵글이 되는데요. 3멤버 링 같은 경우는 60도, 그리고 4멤버 링은 90도의 앵글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아이디얼한 109도로부터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앵글 스트레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특히 4멤버보다는 3멤버의 앵글 스트레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면서 3멤버 링은 외부의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링이 오프닝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5멤버하고 6멤버 링은 그 앵글 스트레인이 거의 없는, 그래서 매우 스테이블한 그런 특성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1학기 때 배웠고요. 자, 그래서 3멤버 링 같은 경우는 앵글 스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3멤버 링 같은 경우는 앵글 스트레인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링 오프닝 반응이 잘 일어나요. 특히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애시딕한 조건, 그러면 옥시전이 프로토네이션이 되겠죠. 그러면 정말 조금의 에너지만 있어도 링은 오프닝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애시딕한 컨디션에 대한 링 오프닝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3멤버 링이 오프닝이 되는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뭐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에폭사이드 링이 베이직한 컨디션에서도 링이 오프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뉴클레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퀸치를 할 수 있는 애시드, 애큐어스 애시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표기가 잘 안 돼 있지만 애시딕한 그런 조건에서 퀸치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뉴클레 파일이 필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에폭사이드 링이 있고 사이클로헥산 링에 이제 에폭사이드가 직접 붙어 있네요. 자, 이 경우에 애시디간 컨디션이 되게 되면 OH 플러스가 되면 쉽게 링이 오프닝이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애시드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그리고 여기 있는 뉴클리어 파일이 OH-가 여기 이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베이직하다면 이 베이스, 즉 뉴클리어 파일이 여기 있는 카본, 터셔리 카본과 바깥쪽 카본은 이제 프라이머리 카본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어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에너지가 충분히 주어진다. 자, 이때 이제 셀렉티비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프라이머리 카본 쪽으로 뉴클리어 파일이 어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반응이 진행이 된다면 이 반응은 역시 SN2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백사이드 어택이 되고, 따라서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프라이머리 쪽, 여기가 뭐 세컨더리여도 프라이머리 쪽 카본을 뉴클리어 파일을 어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옥시전하고 여기 있는 뉴클리어 파일이 어택이 된 카본 간의 본드는 끊어지게 되면 SN2 리액션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기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그 온도를 올려주는 이유는 카본과 옥시전의 본드가 끊어져야 되는데, 링의 오프닝이 되려면 O- 본드가 끊어진다면 리빙 그룹은 O- 옥사이드가 되는 것이죠. 근데 O-는 스트롱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푸어한 리빙, 그래서 그냥 두면 이 본드가 잘 끊어지지가 않고 높은 온도,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높은 온도에서 스트롱한 베이스가 존재를 하게 되면 뉴클리어 파일이 치환기가 적은 프라이머리, 이 경우는 프라이머리가 되겠죠. 프라이머리 쪽에 카본이 어택이 되고 카본과 옥시전의 본드가 끊어지면 SN2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O- 옥사이드 애나이온이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 퀸치를 해주면 되겠죠. 애시드가 존재하면, 그러면 OH에서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클리어 파일 OH-인 경우는 다이올이 되겠죠. 다이올을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폭사이드는 링 스트레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애시드간 컨디션, 그리고 심지어 베이직한 컨디션에서도 링이 오프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단지 베이직한 컨디션은 그 애시드간 컨디션보다는 그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그때 그 이유는 O-가 리빙 그룹이 떨어져야 되는데 푸어한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그 뉴클리어 파일, 좀 전에 뉴클리어 파일 OH-에 대한 뉴클리어 파일을 소개를 했고요. 다양한 뉴클리어 파일이 에폭사이드 링을 오프닝 할 수가 있는데, 스트롱한 그 베이스 중에서 뭐 아민유, NH2R, 뭐 NHR2, 그다음에 뭐 NR3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주로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에이밍 같은 경우가 주로 반응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R 마그네슘 할라이드, 그린에드 리전트 이런 것들이 보면 에폭사이드 링을 오프닝할 수 있는 그런 뉴클리어 파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그린에드 리전트인 경우는 뭐 에틸렌 옥사이드를 사용해서 세미멤버린이죠. 반응을 시키게 되면 그 베이직한 컨디션이에요. 프로덕트는 이제 당연히 뉴클리어 파일은 R-가 뉴클리어 파일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이제 다른 치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카본이나 여기 카본 어디로 들어가도 프로덕트는 동일해요. 그래서 카본을 어택을 하고 O-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고, 그게 두 번째 단계에서 퀸치를 하게 되면 여기가 알코올이 되겠죠. OH.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프로덕트는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하고
다음에 에틸렌 옥사이드 반응을 통해서 에센트 반응을 통해서 프로덕트는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에틸렌 옥사이드에 있는 CH2, CH2가 더 카본 2개가 추가된 알코올을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폭사이드 링을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링을 오프닝하는 반응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때 OH-와 같은 뉴크레오파일뿐만 아니라 아민류 그리고 심지어 그리네즈 리전트 이런 것들도 뉴크레오파일로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서 이제 리액션 쪽은 마쳤고요. 이제 특수한 사이클릭 이서에 대한 좀 소개를 하나 할 텐데, 요거는 실험실적으로 주로 쓰고 있는 좀 특수한 그런 리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좀 특이한 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옥시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CH2가 12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사이클릭 링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옥시전과 CH2 두 개가 중간에 이제 링킹이 되어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마치 왕관처럼 생겼죠, 그죠? 머리에 딱 쓰면 아주 예쁜 왕관처럼 생겨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클릭 있어인데 생기 모양은 왕관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크라우니스다 이렇게 우리가 지어봤어요. 자, 이 크라우니스는 이제 사이클릭 있어의 특별한 그런 사례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년, 55년에서 60년 사이, 그 이전에 이 크라우니스라는 물질을 디자인을 해서 특수한 그런 반응에 매우 유용하게 쓴 그런 것들이 이제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찰스 피디슨이라는 사람이 뚜껑에 소속된 연구원이었죠.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뭐 노벨 화학상을 그 뚜껑사에 있는 사람이 받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것은 찰스 피더슨이라는 사람은 절반은 유럽계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있고요. 내 기억이 맞다면 엄마가 우리나라 한국계 모친 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찰스 피디슨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지만 절반의 한국인이라는 뭐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고 이제 화학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사이클릭 링이 꽤 커요. 보면 사이클 링을 이루고 있는 게, 이 경우는 18개의 애톰을 가지고 있는 18 멤버들 사이클릭 이서인 것이죠. 그래서 폴리 이서 그런 이제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크라운 이서를 이제 애톰의 숫자에 따라서 x와 y라는 숫자를 가지고 표시를 하고요. 중간에 이제 크라운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예를 보도록 할게요. 요 몰레큘인 경우는 앞에 x는 전체 애톰, 사이클릭 이서를 만들고 있는 전체 애톰 숫자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때 x는 링을 이루고 있는 전체 애톰 넘버, 카본이 12개, 옥시전이 6개니까 18이에요. 그렇죠? 18 크라운. 뒤에 나오는 y는 링을 이루고 있는 옥시전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6개 옥시전이죠. 따라서 이 사이클릭 이서는 18 크라운 6 이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이름을 x 크라운 y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y 숫자, 옥시전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링의 사이즈는 커지겠죠. 그렇죠? 반면에 6개보다 옥시전 숫자가 줄어들면 뭐 4개로 이루어진 그 크라운 4 이서다. 그러면 이 사이즈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옥시전의 그 숫자를 가지고 좀 더 작은 크라운 있어, 혹은 더 큰 크라운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크라운 이스가 그러면
뭐 우리가 좀 전에 공부를 했던 사이클릭 있어 혹은 일반적인 알킬 있어 대비로 화학적으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집니까? 그게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옥시전의 숫자를 가지고 이 크라운 이서의 이너 다이어미터 안에 그 옥시전과 옥시전 간의 그 공간 다이어미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시전 숫자가 줄면 이 다이어미터는 더 줄어들겠죠. 이 옥시전 숫자가 더 늘어나면 이 다이어미터는 커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다이어미터가 줄고 커지면 무엇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냐면 이 안쪽에 크라운이스 안쪽에 캐타이온을 띠는 물질, 대표적인 게 이 메탈류예요. 이런 캐타이온이 이 안쪽에 킬레이션이 쉽게 돼요. 그래서 크라운이스의 중간에 있는 캐비티는 이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캐타이온이 쉽게 어트랙 킬레이팅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캐타이온만 들어가느냐? 그 이유는 단순하죠. 옥시전이 델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다 카본이니까 카본은 델타 플러스,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센트럴 캐비티는 플러스 특성을 띠는 캐타이온이 쉽게 킬레이션이 될 수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런 특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첫 번째 특성을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기율표에서 보면 가장 메탈류 중에서 애톰 사이즈가 조그만 거가 리튬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지는 게 소듐, 더 커지면 이제 포테시움, 이렇게 주기율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애톰 사이즈가 커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리튬을 킬레이션을 잘 하려면 여기 있는 18 크라운 6 이스는 포테시움 킬레이션이 가장 적합된 그런 사이즈예요. 카본 옥시전 6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소듐과 리튬을 킬레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옥시전의 숫자가 6개보다 더 줄여야 되겠죠. 5개, 4개 이렇게 혹은 뭐 3개 이렇게 줄면 더 작은 사이즈인 소듐이나 리튬도 충분히 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렇게 캐타이온이 킬레이션이 되면 화학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나타냅니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SN2 반응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네 가지를 공부를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뉴클레오피리시티. 이거는 SN1에서는 영향을 안 주는 그런 물성이었어요. 뉴클레오피리시티가 SN2에서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죠. 스트롱한 뉴클레오파일은 SN2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위크한 뉴클레오파일은 반대로 SN2 반응 속도가 낮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 크라운이스 안에 캐타이온을 킬레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에 카운터 아이온으로 있는 N아이온들 뭔가 있겠죠. 그게 뉴클레오파일이에요. 뉴클레오파일 N아이온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킬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N아이온은 상당히 프리해져. 이 바깥쪽에 나와 있게 플러스를 띄고 카운터 캐타이온이 안쪽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뉴클레오 파일인 N아이온이 프리해져요. 그 이야기는 뉴클레오피리시티가 올라갑니다 하는 그 이야기와 동일한 의미거든요. 따라서 뉴클레오피리시티가 인핸스가 되면 당연히 SN2 반응 속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크라운이스를 반응에 사용을 하게 되면 SN2 반응인 경우에 뉴클레오피리시티가 올라가고 SN2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특성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센트 반응에 대한 반응성 올려주는 특성 플러스 요거는 이제 또 제너럴한 특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반응 솔벤트하고 그 다음에 그 리에이전트의 폴라리티 차이가 큰 반응들, 소위 말해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반응물 자체가 그 솔벤트에서 잘 녹질 않아서 반응성이 안 좋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런 경우에 크라우니스가 있게 되면 마치 계면활성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리에이전트가 폴라하거나 물처럼 그리고 난폴라하거나 공이 두 가지 모든 화합물들을 충분히 잘 호모지니어스하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부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솔벤트의 작용성을 많이 올려주게 돼요. 그러한 특성들도 화학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텍스트에 더 그 디테일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있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게 설퍼 애널로그예요. 사이올, 설파이드, 설펀 이런 것들인데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올은 알코올이 OH면 사이올은 SH, 설퍼 애널로그예요. 이렇게 RSH, 사이클 핵실 그룹의 SH, 그 다음에 페닐링 SH 이런 것들이 다 사이올이죠. 그래서 알코올의 애널로그,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차이점은 설퍼인 경우는 그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2.5 정도가 되죠. 반면에 알코올에 있는 옥시전은 약 한 3.5 정도 크게 차이가 나요. 즉 알코올에 있는 옥시전이 훨씬 일렉트로 네가티브하죠. 그래서 알코올인 경우는 옥시전과 다른 몰레큘에 있는 하이드로젠 간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약 1.4 정도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스트롱한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는 반면 설퍼인 경우는 하이드로젠과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차이가 약 0.4밖에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본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더라도 상당히 위크한 그런 스트렝스를 갖는 뭐 결합이 잘 안 되어 있는 듯 인터랙션이 매우 약한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사이올에 있는 그 설퍼는 구조적으로는 알코올이랑 유사하지만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설퍼가 하이드로젠 본딩을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차이점이 제일 크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특성으로 보게 되면 사이올도 보면 알코올처럼 애시딕하긴 하지만 즉 프로톤을 다른 베이스 혹은 뉴클레오파일 쪽으로 도네이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프로톤을 애시딕하긴 하지만 그렇게 스트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메탄사이올 같은 경우는 pK 값이 약 10.3 정도 돼요. 그래서 애시딕하긴 하지만 그렇게 스트롱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알코올과 사이올의 유사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화학적인 이제 알코올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 그리고 유사한 특성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이러면 뒤에 이제 사이올이다 이렇게 붙여주는 게 가장 심플한 그런 이름이고요. 에탄 그룹의 SH니까 에탄 사이올. 그다음에 사이클로헥산링의 SH니까 사이클로헥산 사이올. 반면에 요 SH보다 더 큰 펑셔널 그룹이 있는 경우 벤조익 애시드가 있죠. 펑셔널 그룹으로. 이 경우는 이 SH를 취환기 이름으로 붙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할 때는 요거를 멀캅토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벤조익 애시드가 이제 이름이 되고 페어런트 이름이 되고 메타 위치에 사이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 멀캅토 벤조익 애시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케미스트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이올을 일단 만드는 방법. 사이올을 만드는 방법은 뭐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역시 에센트 반응이 되겠죠. 이때 뉴클레오파일은
사이올레이트라는 그런 뉴클레오파이드, 여기가 이제 그 애나이온 상태가 되겠죠. 이런 사이올레이트가 뉴클레오파이드 되고 R 할라이드, 브로마이드 혹은 클로라이드 혹은 아이오드 이렇게 리빙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알킬 할라이드의 R에 거기에 사이올, 이런 사이올을 만들어.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올 자체가 보면 여기 알킬 할라이드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면 또 다른 사이올레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사이올레이트가 다시 SN2 반응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알킬 그룹이 다이알킬레이션이 되면 설파이드가 돼요. R이 설퍼를 중심으로 R 취향기가 있으면 설파이드죠. 사이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SN2 반응의 단점은 포워드 리액션에 의해서 설파이드도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올에서 반응을 멈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단점, 셀렉티비티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런 경우 지금 이야기했던 게 보면 포워드 리액션이라는 게 이제 설파이드까지 반응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설파이드라는 다이알킬레이트가 된 바이프로덕트들도 같이 만들어져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 사이올을 만드는 반응, 순수한 이 사이올을 만드는 반응 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사이오유리아라는 리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훨씬 셀렉티비티죠. 순수한 사이올을 더 높은 일도로, 높은 순도로 만들 수가 있는 요거를 이제 소개를 해줄게요. 이때 사이오유레아는 그 유레아는 이제 본래 카보닐, 여기 옥시전이죠, 그죠? 양쪽에 아미노가 있는 요게 유레아예요. 근데 여기 옥시전 대신에 설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오유레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사이오유레아는 여기에서 보면 이 설퍼에 있는 롬표 일렉트론이 뉴클레오파일이에요. 즉 R 할라이드의 카본을 어택을 하는 것이죠. SN2 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돼요. 자, SN2 반응을 통해서 설퍼는 플러스를 띄겠고, 그 다음에 리빙 그룹이 있는 그 자리 카본에 일단 본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아미노는 이제 이렇게 카본에 붙어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케타이온을 띠고 있는 알킬 할라이드 알킬, 아이소사이아 유리아 솔트를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들고, 이게 이제 그 다음 반응에서 보면 베이직한 그 에큐어스 수분에서 하이드롤리시스를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가 설파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유레아가 여기서 CO가 하이드롤리시스 되기 때문에 유레아가 또 사이드 프로덕트로 나오는. 그래서 사이올과 유레아를 동시에 얻는 그런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올인 경우는 further reaction 여기서 일어나지가 않죠. 왜? 알킬 할라이드 자체가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이오 유레아를 활용을 하게 되면 순수한 사이올을 좀 높은 수율로 얻는 이런 특수한 반응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사이올, 이런 예를 들어서 옥시데이션, 할로겐 존재하에서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설퍼와 설퍼 간에 옥시데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본드가 만들어져요. 자, 요거는 우리가 설파이드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해서 다이설파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고, 이 반응은 쉽게 리덕션도 가능, 리버서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애시드 간 조건에서 류스 애시드를 쓰게 되면 다시 사이올로 리덕션이 됩니다. 자, 그런 리버서블 반응을 통해서 사이올과 투 이퀴벌런트 사이올과 다이설파이드, 그리고 리덕션을 통해서 다이설파이드로부터 투 이퀴벌런트 사이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버서블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자, 이제 사이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설파이드는 이스하고 생긴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생긴 모양이 비슷하고 이스의 옥시전 대신에 설퍼가 있는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미트릭한 설파이드, 양쪽에 취한 게 R이 동일한 메칠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이메칠 설파이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고, 이제 그 언시미트릭한, 하나는 페닐, 한쪽은 메칠. 이런 경우는 알파벳 순서에서 빠른 걸 먼저 쓰면 되죠. 메칠이 M이 빠르니까 메칠, 페닐, 설파이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반면에 이제 다른 펑셔널 그룹이 있는, 이 경우는 사이클헥세인이죠. 자, 그런 경우는 여기 있는 설파이드가 역시 사이올처럼, 사이올은 이제 멀카토라고 이름을 붙여준다고 했죠. 설파이드 같은 경우도 보면 사이오라는 취한기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단 여기 메칠이 있기 때문에 메틸, 사이오, 사이클로헥센이다. 그리고 이 설파이드가 붙어있는 카본의 위치는 3번 위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사이올과 설파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설파이드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스에서 배웠던 윌리엄슨 이스 신시스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한 그러한 그 에센트 반응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수업 시간 조금 전에 그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사이올로부터 스트롱한 베이스를 처리를 해주면 사이올레이트라는 매우 강력한 뉴클레오파일을 만들 수가 있죠. 설퍼의 마이너스를 두고 있는 이렇게 사이올레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R 그룹 그리고 할라이드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 사이올레이트 N아이온의 또 다른 R 그룹이 치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설퍼, 설파이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사이올레이트 N아이온으로부터 설파이드를 만드는 것은 에센트 반응이고요. 요거는 윌리엄슨 이서 신세시스하고 매우 유사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설파이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여기 나왔듯이 사이올로부터 스트롱한 베이스를 처리하게 되면 그 알킬 할라이드와 퍼더 리액션을 통해서 설파이드를 만든다라고 또 이미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설파이드는 구조적으로는 이스하고 매우 유사해요. 설퍼 버전하고 옥시전 버전인 것이죠. 하지만 화학적인 특성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 설파이드에 있는 설퍼 그리고 이서에 있는 옥시전은 밸런스 일렉트론의 특성이 다르죠. 설퍼는 전체 일렉트론이 16개, 옥시전은 8개예요. 그래서 밸런스 일렉트론이 3p의 설퍼는 위치하고 있고, 물론 럼피 일렉트론 2쌍이에요. 옥시전 같은 경우는 2p의 밸런스 일렉트론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설퍼가 뉴클레어보다는 더 긴 거리가 멀죠. 일렉트론 3p 밸런스가 2p가 정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뉴클레어로부터 거리가 먼 밸런스 일렉트론은 상대적으로 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죠. 즉 밸런스 일렉트론이 프리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럼페 일렉트론 프리하다는 이야기는 뉴클레어 필릭하다, 요 이야기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즉 설퍼의 뉴클레어 파일로스의 반응성이 옥시전보다는 높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 다이메칠 설파이드를 우리가 앞에 나왔던 윌리엄슨 이서 신세스랑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설파이드가 베이직해요. 여전히 이서보다 더 베이직하죠. 여기에 R 할라이드가 존재하게 되면 에센트 반응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설퍼 애톰 쪽에. 여기 있는 두 쌍의 럼페 일렉트론이 있고 그 중에 한 쌍,
이 롬페 일렉트론이 뉴클레 파일을 적용하고 R 그룹을 어떻게 하면 에센트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프로덕트는 뭐냐? 설퍼가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일렉트론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트라이알킬 설포니움이라는 그런 그 케타이온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베이직한 설파이드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알킬 할라이드가 존재하면 에센트 반응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프라이머리 알킬 할라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설포니움 케타이온을 가지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인 경우는 이렇게는 안 돼요. 왜? 있어 상태는 반응성이 낮고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설파이드인 경우는 설파의 특성에 따라서 알킬레이션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설포니움 케타이온은 좀 그 플러스를 띄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높아요. 어디에 써먹느냐? 그 알킬레이팅 리에이전트로 아주 유용한 그런 컴파운드. 그래서 다른 그 뉴클레오파일이 존재하게 되면 여기 있는 R 중에 하나를 뉴클레오파일이 쉽게 어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에센트 반응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설파이드가 리빙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 반응에 사용된 뉴클레오파일은 알킬레이션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설포니움 케타이온을 만드는 그런 반응에 설파이드가 활용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역시 설파이드의 그 높은 반응성을 활용을 해서 옥시데이션도 가능해요. 자, 설파이드를 스트롱한 옥시던트,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 예를 들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설퍽사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S 더블 번드 옥시전 RR인 것이죠. 자, 설퍽사이드. further oxidation도 가능해요. 그러면 옥시전이 두 개가 되는 거죠. SO2 RR. 자, 요거는 설폰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폰. 해서 설파이드로부터 스트롱한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설퍽사이드를 경유를 해서 설퍽사이드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계속 처리를 하게 되면 설폰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파이드로부터 옥시데이션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고, 뭐 심지어는 룸 템퍼리처 25°C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 설퍽사이드 그리고 설폰까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중에 이제 설퍽사이드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다이메칠 설퍽사이드, 메칠 설퍽사이드, 요거는 우리가 폴라 어프로틱 솔벤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요거를 다이메칠 설퍽사이드 혹은 DMSO라는 약자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폴라 어프로틱 솔벤트 대표적인 4개 중에 하나인 DMSO가 설퍽사이드인 것이죠. 자, 이 장표가 역시 앞의 장표와 같이 시사하는 점은 설파이드를 그 윌리엄슨 리서 신세스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안정한 설파이드가 존재를 할 수도 있지만 퍼드 리액션, 알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옥시데이션도 해서 설퍽사이드 혹은 설폰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설퍼의 뉴크로피리시티가 상당히 높은 그런 특성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챕터 18이고요. 자, 오늘 수업 9월 28일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9월 30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요. 하지만 자, 공지사항이에요. 하지만 이번 2학기 그 현재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결강주가 없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결강이 되면 보강주가 보통 마지막 15주차 혹은 뭐 14주차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이번 2학기는 별 보강주가 별도가 없기 때문에 공휴일인 9월 30일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또 동영상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교육부가 필수로 공고하고 있는 15주 수업을 공식적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9월 30일 오전 9시 수업이잖아요. 이제 챕터 19 그 카보닐 그룹이 이제 시작이 돼요. 전체적으로는 5개 챕터에 걸쳐서 시작이 되는데 9월 30일 수요일 수업은 좀 짧게 그 카보닐 케미스트리에 대한 챕터 5개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런 챕터 19에서부터 23까지 챕터에 대한 개요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 대한 수업을 9월 30일 날 하겠고요. 꼭 시간을 맞춰서 수업 동영상을 강의를 수강을 하고 아마 과제도 조금 부여가 될 거예요. 그 과제까지 여러분들 잘 이수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챕터 18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았어요.